안녕하세요. 두 번째 CRM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이고요. 이번에는 이 CRM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장은 이 CRM과 소셜 CRM에 대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장에서는 CRM과 이 CRM의 공통점, 차이점 이런 것을 학습하는 데 여러분들과 주안점을 두고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CRM이라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앞에서도 기존의 비즈니스에다가 이를 붙여서 어떤 형태로 변화하게 됐는지 여러분도 조금씩은 이해하시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인터넷뿐만 아니라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했고 그런 것에 따라서 이제 우리 소비자들이 이동하게 되는 현상들이 이가 붙게 되는 현상들이었잖아요. 그래서 CRM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 발달하고 정보 기술도 발달하니까 소비자들은 어떻겠어요? 기존엔 오프라인 중심으로 여러분들 그 전화 뭐 이런 것들도 판매하게 됐고 정보를 얻더라도 오프라인 중심이었는데 이 인터넷이 통해서 정보통신 기술 발달 오면서 CRM 자체도 마찬가지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개념은 같습니다. CRM에 대한 개념은 같은데 고객 정보 수집이라든지 이 활용 면에서 훨씬 더 발전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특히 뭐 인터넷을 통해서 고객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을 데이터를 확보해서 고객에 대한 정보라든지 성향 이런 것들을 좀 더 내밀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그 파악된 데이터를 통해서 마케팅 활동까지 연결되는 거죠. 그걸 전체로 할 수 있는 솔루션 자체가 이 CRM인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말했던 CRM은 기업이 수익을 창출하는 데 필요한 고객을 획득하고 유지하게 하고 그리고 기업의 그 고객도 현재 고객과 잠재 고객을 파악해서 이들 요구를 조금 더 내밀하게 이해하고 예측하기 위한 경영 전략 활동이었다라고 말하면 CRM 자체는 이제 고객에 대한 정확한 이해 그리고 개별 고객이 원하는 상품이나 서비스 제공 그리고 각 고객에 대한 긴밀한 관계 형성, 유지, 요구 즉각적 반응 이런 것들에 대한 전략적 도구인 거죠. 그런데 반면에 이 CRM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기반의 CRM을 의미하는 거예요. 고객에 대한 이해, 접근 방식 이런 거는 CRM과 같아요. 그런데 이 비즈니스의 특징이 들어가는 거죠. 실시간 정보 제공, 추천, 반응, 가격 결정, 협상 이런 모든 정보 수집 방법이나 커뮤니케이션 수단에서도 특징적인 차이가 생기는 거죠. 또 한 가지 특징은 개별 고객 반응에 대한 정보 축적 이런 게 어떻게 더 내밀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들어간 인터넷 사이트 쿠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더 지능적인 의사 결정 그리고 시스템이 스스로 진화할 수 있다까지도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CRM 기존 CRM과 다른 거예요. 인터넷 통해 고객 데이터를 수집하고 고객과 쌍방향으로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가능해지니까 완전 다른 거죠. 이런 부분에서는 많이 다르죠. 이렇게 생각해보면 다르단 말이죠. 기본적인 개념 이런 건 같아요. 근데 훨씬 더 반응 속도, 뭐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이 더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CRM과 ECRM은 고객 관계를 지원한다는 큰 면에서는 공통점이 존재하지만 이 CRM은 인터넷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주문 처리, 뭐 고객 불만 대응 처리 이런 것들 훨씬 더 신속해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겠어요? 고객들은 고객 만족도가 올라갈까요? 낮아질까요? 훨씬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거기다가 우리는 통합된 정보까지 공유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문제 있을 때는 이런 해결을 하면 되더라라는 처리 과정까지 더 빨리 알 수 있고 이런 과정들이 인터넷 통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뭐 데이터 마트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축적되고 정리되면 처리 과정도 다 단순해질 거고 처리 오류 비용 이런 것들이 다 감소하는 거죠. 그게 궁극적인 기업 수익이 창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무서운 점은 인터넷 통해서 인터넷이라는 수단이 들어가니까 고객이 인지 못하는 데이터를 확보하게 되고
고객에 대한 모든 정보, 성향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게 되는 거죠. 실시간 분석. 그리고 고객이 인지 못하는 데이터까지 확보하는 거. 그걸 다 우리 기업의 마케팅 활동이라든지 의사 결정 과정에 쓰게 되는 겁니다. 이 CRM과 이 CRM의 큰 차이점은 네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가 고객 접점이에요. 고객 접점 경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CRM의 고객 접점 경로는 CRM의 고객 접점 경로와 어느 게 더 클까요? 고객 접점할 수 있는 경로가 이 CRM이 클까요? CRM이 클까요? 이 CRM의 고객 접점 경로는 CRM 고객 접점 경로에 포함한다는 거죠. 즉, 이 CRM은 전자 우편, 인터넷, 이동통신, 전자 카탈로그, PDA, 디지털 TV 이런 온라인 환경에서 고객 접촉 또는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CRM 솔루션을 구축하여 운영이 가능하지만 CRM은 전술한 이 CRM 접촉 용역을 포함해서 전화, 팩스, 도서 매업자, 지역점, 체인점, 기존의 오프라인 경로까지 구축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활용 목적으로 봅니다. 활용 목적에 이 CRM은 실시간, 다채널, 동시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중시하는 반면에 CRM은 전통적인 오프라인 경로를 중심으로 고객 관계 개선을 통해서 경영 효율성, 수익 구조 개선 이런 걸 중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활용 목적. 세 번째로 활용 범위에 대한 차이가 있어요. 범위. 그래서 이 CRM 자체는 사실 마케팅 측면이 강해요. 고객에 대한 알림, 판촉,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개선, 의사소통 전달 기능, 콘텐츠 활용, 커뮤니케이션 빈도, 제품 서비스 활용 능력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운영하게 되는데 CRM은 대면 또는 비대면 접촉의 활성화 그리고 판매 및 경영활동, 전개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활용해서 중심이 되기 때문에 활용 범위 자체가 다르죠. 네 번째로 활용 능력이에요. 이 CRM은 고객 행동, 개개인 행동 특성과 상황 데이터 실시간으로 접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복합적인 상황 처리도 가능해요. 근데 CRM은 과거의 경험, 분석된 과거 정보 중심으로 활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좋은 점, 나쁜 점이라 하기보다는 CRM과 이 CRM의 차이인 거고 이런 구분 경로를 통해서 이 CRM과 CRM에 대해서 차이점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CRM 자체는 고객 만족을 극대화하고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고객관계 관리 방법으로 보게 되는 거고 기존 CRM과 차이점을 보면은 이 CRM은 CRM에 비해서 실시간 고객 성향 분석이 가능하고 1대1 마케팅 전략 개인화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CRM이 이제 도입 비용은 어때요? 도입 비용은 훨씬 높죠. 그런데 유지 관리비는 한번 도입해 놓으면 유지 관리만 하면 되니까 저렴하게 되는 거고 지역이라 시간 제약 없죠. 그래서 이 CRM 요소가 본격함에 따라 고객 요구 절차도 간단해지고 간소해지고 기업 입장에서는 고객 불만이나 추가적인 서비스 요구에도 대응이 빠르다는 거죠. 이를 통해서 고객 만족도는 높아지고 고객 문의 처리 오류 줄어들죠. 그게 바로 운영 비용을 줄이는 거죠. 이 CR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자세하게 알아보자면 이 영역을 조금 나눠요. 그래서 판매 전, 판매 시점, 판매 후 이 세 단계를 통해서 나눠서
어떠한 역할을 할 건지 판매 전에는 뭐 마케팅 기능, 마케팅 개념을 구현하는 단계. 그래서 뭐 PR을 하거나 시장 세분화 통해서 우리 시장 조사를 하거나 이런 과정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판매 전에는. 근데 판매 시점에는 고객 전 구매 과정을 인터넷상에서 처리해서 뭐 구매 과정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고 구매 의사, 지불 능력 이런 것들을 ECR을 통해서 그 순간에 판매 시점에는 파악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고객 구매 의도를 아니까 적정 상품도 추천도 가능하고 만약에 서비스 요구가 있다면 또 새로 생성하게 되는 과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ECRM 판매 후에는 어떤 영역이 있냐? 서비스 및 지원을 위한 새로운 접속 수단 제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고객들이 판매 후에 정보 입력해서 갱신하기도 하고 그리고 인터넷이 고객한 접속한 DB를 또 우리가 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혹시나 생길 서비스 주문, 불만 이런 거를 인터넷상에서 바로 검색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고객이 질의하는 부분도 바로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뭐 결과론적으로는 인터넷을 통해서 다 지불을 해서 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ECRM은 영역이 구분되는 거죠. 하는 일이 구분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CRM 특성들이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영역도 다르고 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에. 자, 어떤 특성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첫 번째가 온라인상의 전자적 고객 접점의 경로예요. 왜냐하면 그게 상품의 이 CRM 자체는 상품이나 서비스, 컨텐츠, 온라인상의 고객 접촉 수단, 원리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수시로 그리고 즉시로 이런 기업 내부의 정보, 고객 관련 정보 통합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가공하거나 분류 분석 이런 것도 다 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전자적으로 들어온 정보들, 경로들에 대한 정보 정리도 가능하고 그걸 데이터베이스에서 분류 분석도 가능하게 하니까 고객 관계 개선이 엄청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고객 입장에서는 아까 우리가 판매 시점에서 이걸 다 분석해서 확인할 수 있다면 고객 만족할 수 있는 확률은 더 높아지겠죠. 그러면 고객 관계 개선이 되는 거고 고객 충성도도 증진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사실 만족도가 올라가면 충성도가 올라가면 수익 구조 개선이 된다는 거죠. 두 번째가 공격적 비대면적 고객 접촉입니다. 온라인상에서 고객 접촉은 어때요? 커뮤니케이션의 경로가 너무 많다는 거죠. 거기다가 실시간이에요. 그리고 거기다가 얼굴 안 봐도 돼. 비대면이에요. 거기다가 고객 접촉 상황이라든지 관리, 실시간 고객 행동 이런 거 다 추적할 수 있죠. 기록할 수 있죠. 그래서 온라인 고객 접촉 경로를 우리가 통해서 훨씬 더 많은 마케팅 활동도 할 수 있어요. 서비스 활동도 할 수 있어요. 또 공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CRM에 대비해서. CRM 하려면 하나 우편 발송해야 되는데 이 CRM 같은 경우에 이메일 대량 발송 바로 가능하잖아요. 동시 캠페인 가능하잖아요. 이벤트 참여 너무 쉽잖아요. 평가나 테스트 결과 체크, 통보, 마케팅 활동 이런 거 뭐 쉽죠. 그것도 공격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공격적인 거예요. 세 번째가 디지털 환경 중심의 다기능 접촉 도구의 활용입니다. 이게 디지털 경영, 디지털 마케팅이 강화되니까 이 CRM 고객 중심의 고객 접점 빈도, 범위, 이 CRM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방법, 장비, 컨텐츠 이런 것들이 발굴해야 되고 훨씬 더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객 관계를 향상시키려는 목적으로 하게 되는 거고 이런 접촉 도구들을 활용해서 더 많은 채널에서 만나게 되는 거죠. 네 번째가 인터넷 고객센터에서 고정 고객 관리에 강화가 되는 겁니다. 인터넷 고객센터, ECRM에서 인터넷 고객센터라는 특징이 가지게 되고 이 네트워크 환경 중심이 되니까
이걸 바로 연결하는 거죠. 고객센터에서 고객을 연결하는 게 너무 쉬워지는 거죠. 특히 뭐 우리가 인터넷 정보를 바로 확인해서 텔레마케팅 바로 연결하는 겁니다. 그러면 고객 응대 바로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고객 정보 데이터베이스 바로 봐서 인터넷에서 텔레마케팅 하면서도 고객 정보 보니까 어때요? 개별하고 상세하게 상담할 수 있죠. 전화 중심이 아니어도 돼요. 인터넷 고객센터 있잖아요. 그럼 콜 처리 능력 너무 쉽고요. 콜 처리 능력 더 없어지고 인터넷 환경에서 바로 처리해야 되는 부분도 많겠죠. 그래서 이 CRM 분석이라든지 활용 능력 이런 것들이 향상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CRM이 이제 도입되면 이렇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도입했을 때 어떻게 성공적으로 도입해서 발전하냐까지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특히 이 CRM을 여러분들이 나아가서 도입하시기에도 제안하시기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 이 기업이 이 CRM을 이제 도입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들 여러분들과 함께 보자고요. 첫 번째로는 이 ECRM을 도입할 때는 누가 목적이에요? 고객이 목적인 거잖아요. 고객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우리 기업의 이윤 창출을 위하는 거 있지만 사실 이 ECRM 자체는 고객이 목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누구 입장에서 컨텐츠 구성이 필요해요? 고객의 입장에서. 근데 이걸 되게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체 대상 하는 페이지 설정, 그리고 개별 고객 정보 바탕으로 고객 관심 분야에 맞춰서 설정, 이런 것들이 완전 다르잖아요. 두 번째로 컨텐츠 다양화를 통한 활성화가 필요해요. 그냥 우리가 원하는 정보만 주는 것보다는 커뮤니티, 오락 이런 것들을 같이 주는 거죠. 동호회, 뭐 게임, 채팅, 부가적 서비스를 같이 붙여가지고 왜 붙이겠어요? 그냥 우리가 찾고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좀 더 즐기라고, 자사 사이트에 오래 있으라고 이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활동이 더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컨텐츠 다양화를 통해서 우리가 활성화를 가지니까 우리 사이트에 오래 머물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정보를 얻게 하는 거죠, 우리가. 세 번째로 소비자를 쫓아가기보다는 소비자를 분석해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 기업이 소비자 유행이나 트렌드 따라가는 서비스 구사하고 있잖아요. 우리 요새 유행이면 요걸로 형태로 하자. 요거 트렌드니까 이렇게 하자. 이렇게 많이 구사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실 이제 심리 상태나 형태를 분석해서 트렌드 읽어가지고 소비 행동을 유발시켜야 되는 거죠. 사실 리드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해야 되는데 기업 입장에서 많이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왜? 데이터 마이닝이 필요하니까. 이 순간에는 예측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예측 전문가가 필요한데 그게 데이터 마이닝 하는 사람이에요. 네 번째가 맞춤 서비스 전략이에요. 그래서 대량 메일이 아닌 한 사람의 개인을 위한 메일로 보낸 것처럼 보여야 되는 거죠. 어때요? 내한테만 왔다고 하면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개인 특성에 맞게 뭐 타사 서비스와 차별화가 돼야 되는 거죠. 다섯 번째가 고객 감동을 주는 서비스입니다. 감동을 주는 서비스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자메일처럼 기계적인 인터넷이라는 매체가 사실 인간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편지의 개념이 들어간 전자편지, 완전 감동을 강조하는 서비스가 같이 가면 좋은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각각 시간마다 때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포인트를 알고 계시는 게 다른 거죠. 마지막으로 고객 접촉 경로의 다양화입니다. 그래서 뭐 직접 편지, 진짜 직접 편지를 발송하거나 핸드폰 문자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전자 메일만 보내기보다는 온라인, 오프라인 다 있으니까 다양한 매체로 고객과 커뮤니케이션을 창출해야 되는 거죠. 이 CRM을 할 때. 그냥 인터넷 메일로만 우리 CRM을 만들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이 CRM이 성공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다음은 요즘 소셜미디어 급부상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소셜 CRM 부분까지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 더 최신의 상태니까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강의해 보면 좋겠습니다. 소셜미디어는 요즘 너무 급부상해서 안 쓰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뭐 보이고 있고요. 기업 입장에서도 뭐 새로운 시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만큼 뭐 주력하고 있는 시장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많은 사람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정보 이런 것들을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객 차원에서는 소비자 원하는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를 찾는 소요 비용 그리고 시간 비용 이런 걸 절약할 수 있고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자사 고객에 필요한 서비스 이런 것들을 더 빠르게 제공하게 되니까 비용 절약 그리고 효율 극대화할 수 있는 거죠. 뭐 소셜 미디어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참여, 공유 이런 것들이 강조되는 거고 뭐 UCC, 개방의 블로그, 소통을 강조하는 SNS 이런 게 통합해서 발전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소셜은 사실 각자의 생각, 기호, 관심거리 이런 거 상호 교환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거기다가 미디어는 신문, TV, 라디오 이런 것들을 위한 의사소통을 위한 도구예요. 그래서 소셜미디어는 개방, 참여, 공유, 가치되는 요약되는 웹 2.0 시대의 도래에 따라서 소셜 네트워크 기반에서 개인의 생각, 의견, 경험, 정보 이런 것들 공유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생성하는 그리고 확장시킬 수 있는 개방하는 온라인 플랫폼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소셜미디어 자체가 사실 유기체처럼 성장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생산, 뭐 소비나 생산 이런 일반 메커니즘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리고 양방향성 해서 이용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정보 공유해서 콘텐츠 만들어가는 속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TV, 신문, 잡지, 라디오 생각해 보세요. 완전 다르잖아요. 전통 매체가 일대다 해서 내가 만든 거 그냥 일반적인 관계로 그냥 배포한다고 생각하시면 소셜 미디어는 다양한 형태 콘텐츠, 다양한 이용자들의 생성, 공유, 다대다 해서 쌍방향적 관계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1인 미디어, 1인 커뮤니티 특징이 있는 거죠. 이 소셜 미디어는 뭐 특징적인 소셜 미디어를 봤을 때 이 특징적인 상황은 첨단 기술 중심에서 사실 이제 조금 더 사람 대 사람 생활 서비스 성격을 변하고 있어요. 처음엔 첨단 기술 중심 수단형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바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특징으로 가지는 속성들은 뭐 참여 속성, 공개 속성, 대화 속성, 커뮤니티 속성, 연결 속성들인데 이 소셜 미디어는 모든 사람이 참여 가능하고 미디어와 청중 개념이 모호하다는 게 특징인 거죠. 그래서 소셜 미디어라고 하면 이런 기본적인 속성이 있어야 소셜 미디어라 부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개 속성, 피드백과 참여가 공개되어 있는 거죠. 투표, 피드백, 코멘트, 정보 이런 거 다 공유 추천하는 거면 그래서 컨텐츠 접근, 사용 이런 거에도 장벽이 없는 겁니다. 그게 공개적인 속성을 가진 거고요. 세 번째가 대화예요. 전통적인 미디어는 브로드캐스트라고 해서 일방향적인 거예요. 일방향적. 완전 만들어서 그냥 보기만 하라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죠. 바로. 근데 소셜미디어는 쌍방향성 뛰는 겁니다. 완전 다르죠. 대화의 속성을 가진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커뮤니티. 커뮤니티 구성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공통적인 관심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뭐 팬이 있다면 그 팬의 커뮤니티, 하나의 작은 커뮤니티가 완성되게 되고 이 팬에 대한 관심사, 그 인기 연예에 대한 관심사들을 빠르게 이야기하게 되잖아요. 그런 속성이 있어요. 그리고 연결 속성, 다양한 미디어 조합, 링크 이런 거 연결성에서 엄청나게 변성하게 되는 거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접근이 용이하도록 공개되어 있고 컨텐츠 안에서 전문적인 기술 필요 없고 수정 기술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장점이 되는 거죠. 이런 걸 소셜 미디어라고 하고 이런 특징을 가져야지 소셜 미디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이 소셜 미디어의 진짜 뭐 가치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가치는 이런 거예요. 너무 메시지가 쉽고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빠르게 뉴스보다 가장 빠르다고 하는 게 소셜 미디어잖아요. 뭐 사고가 났을 때 요즘 뭐 사고 나게 되면은 뉴스에 뜨지 않아도 SNS를 통해서 더 빨리 공유되는 시기니까 무섭죠. 그래서 너무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가치 가지고 있어요. 미디어, 소셜미디어 자체는 생각 만드는 플랫폼인데 거기다 대중의 지지까지 얻고 있죠. 페이스북, 카카오톡, 밴드 사용자 수 증가하고요. 특히 모바일 통해서 훨씬 더 빠르고 강력하게 성장하고 있죠. 두 번째로 저렴해요. 너무 저렴해요. 제작 기술 발달됐잖아요. 요즘은 핸드폰으로 여러분들 UCC 제작하는 거 어려워요? 동영상 콘텐츠 만드는 거 어렵습니까? 그리고 웹사이트 업로드하는 게 어렵나요? 무서운 건 유튜브가 전 세계 검색 엔진화 돼서 2위 정도가 됐어요. 너무 무서워요. 비용이 너무 저렴해졌다는 거죠. 세 번째로 고객이 어디에 있든 정보 전달이 가능하죠. 소셜미디어는 PC부터 시작해서 휴대기기,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스마트 TV, 게임 콘솔 이런 데서 장소나 시간 구애받지 않고 정보 전달 가능하죠. 거기다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으로 해서 끊김없는 실시간 스크린 가능하고요. 자유롭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정보 전달 가능하고 네 번째로 관심 친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뭘 줄 수 있다? 신뢰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판매자의 광고, 방문자 후기보다는 사실 소셜 친구의 말을 더 신뢰하게 되는 거죠. 친구가 어떤 제품 사는지 보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새로운 고객 또는 팬 확보가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감심사 일치하거나 새로운 사람, 여기 친구를 등록할 수 있는 거죠.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연락처만 있어도 자동 친구 등록되죠. 그리고 밴드 같은 경우에도 다른 사람 초청해서 친구로 등록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새로운 고객, 팬 이런 것들이 확보가 너무 쉬워지는 겁니다. 이런 소셜 미디어가 이제 이까지 확장되게 된 겁니다. 이런 가치를 가졌기 때문에. 이런 소셜 미디어에 특히 이제 소셜 미디어가 이런 특징을 가졌는데 이런 특징을 가졌는데 이 소셜 CRM을 자체는 어떤 개념을 가졌는지 보자고요. 기존의 고객들과 많이 다르죠, 색깔이. 그랬을 때 이 소셜 CRM은 어떠한 정의나 특징을 가졌는지 이해하시기 쉽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소셜 미디어를 이해하셔야. 자, 최근 모바일이나 소셜 미디어가 확대되고 있죠. 거기다가 대중화까지 오고 있어요. 기업들은 소셜 CRM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그 자체는 소셜 미디어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고 있죠. 그 변화라는 것은 소셜 미디어가 기업 활동에 활용하는 것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CRM의 경우에는 기업이 서비스를 접근하고 사용하기 위한 접근 프로세스를 확립하고 이 과정에 접근할 수 있도록 소비자를 자극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였는데 소셜미디어가 발전하니까 어때요? 각각 소비자 니즈에 맞춰 서비스 제공할 수 있는 것이 되니까 무분별하게 낭비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비용 절약 가능하고 적은 비용으로도 소비자 구매 의욕 높일 수 있죠. 특히 소셜 CRM은 소셜 미디어와 소셜 고객 관계 관리와 결합된 개념인 거예요. 소셜 CRM과 고객 관계 관리 결합된 개념이죠. 그래서 소셜 미디어 기반으로 한 CRM인 거예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특히 정보기술, 웹기술 이런 게 계속 발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CRM의 패러다임이 새로 생긴 거예요. 이게 소셜 CRM은 다양한 정의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정의를 하자고요. 그래서
고객으로 하여금, 자,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고객으로 하여금 협력적인 대화에 참여하게 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고객 관계 향상을 시키고, 그리고 소셜 미디어, 전통적인 고객 응대 활동, 이런 것들을 통합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셜 CRM은 전통적인 CRM을 대체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소셜 기능과 프로세스를 추가한 확장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를 단순하게 소셜 미디어를 통한 CRM 활동으로 이해하는 것은 조금 적절치가 않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소셜 CRM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징을 한번 보자면 여러분들이 CRM과 소셜 CRM 특징을 한번 보자고요. 첫 번째 역할이에요. 역할이에요. 전통적인 CRM은 고객 서비스 담당자가 CRM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소셜 CRM은 어때요? 모든 직원이 참여하는 거예요. 두 번째 기능이에요. 프로세스 중심에서 우리 기업 프로세스 중심. 그런데 소셜 CRM은 대화 중심인 거죠. 접근 방법은 커뮤니티를 관리한다는 거죠. 소셜 CRM 커뮤니티 관리. 기존에는 고객 접점을 모두 관리했잖아요. 소셜 CRM의 이 부분에서는 커뮤니티를 관리하면 되는 거죠. 이 채널의 차이점은 채널마다 각 정의가 다 있고요. 소셜 CRM은 이 채널마다 정의가 돼 있나요? 안 돼 있다는 거죠. 다 계속 바뀌어요. 우리가 팬카페 보면은 팬카페가 막 이런 방향으로 갔다가 저 방향으로 갔다가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것처럼 소셜 CRM은 다이나믹하고 발전적인 거예요. 계속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치는 어디서 발생되나? 고객 주기적인 접촉을 통해서 생기는데 소셜 CRM은 요즘은 어때요? 지속적인 고객 관여가 일어나는 거죠. 기본적으로 뭐 SNS로 뭔가 올리면 업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올리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고객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고 댓글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모델로 본다고 해도 매우 CRM 자체는 그냥 간단한 CRM 모델인데 소셜 CRM 자체는 엄청 복잡한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아까 역할부터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제 담당자가 있었는데 담당자가 없고 모든 직원이 참여하게 되는 거고 언제 어디서 고객으로부터 지속적인 접촉이 가능하다는 것은 누구나 소셜 CRM 담당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팀이 필요하긴 합니다. 논의가 돼야 되자는 거잖아요. 근데 본질적으로는 임직원 모두가 관여된다는 거예요. 무서워요. 그래서 어느 기업에서 어느 직원이 뭐 대표가 말을 잘못 올리거나 어느 이사가 이거에 대해서 잘못된 행동에 대한 말을 한다면 그 기업 전체의 행동으로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이 이슈된 기업들 많았잖아요. 두 번째로 대화 중심. 프로세스 우리 기반에 걸친 CRM 기반이었다면 소셜 CRM에서는 기업과 고객과의 대화 이런 걸 대상으로 수행되는 거죠. 대화하는 게 전략의 핵심인 거예요. 정형화돼 있지도 않아요. 상호 관계 만드는 게 제일 목적인 거예요. 세 번째는 커뮤니티 관리였죠. 고객과 고객 간에 상호작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관리 접근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대화를 통한 커뮤니티를 관리를 하고 이 고객의 관심이나 대화를 통해서 관심이나 행동 분석해서 성향 추적하게 되는 거죠. 이거에 제품 계획까지 반영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채널도 다이나믹한 채널을 사용한다는 거죠. 뭐 여러 가지는
이전까지 CRM은 전자, 우편, 웹 이런 게 정의된 형태 접점이 되어 있었는데 소셜 CRM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다양하다, 소셜 미디어는 너무 다양하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진화하고 있고 새로운 채널이 나오면 또 글로 가잖아요. 그래서 매우 진화적이고 다이나믹한 거예요. 역동적인 거죠. 거기다가 훨씬 더 지속적으로 관여가 필요하다는 거죠. 예전에 CRM 같은 경우에는 이벤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소셜 CRM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계속 막 밤 12시에도 사실 상호작용할 수 있어요. 그래야 고객 관계 강화가 되니까. 그리고 모델 자체도 매우 복잡해진 거죠. 거래하는 순간만 CRM을 분석했는데 소셜 CRM 같은 경우에는 관계가 단순한 거래뿐만 아니라 고객과 기업 간의 관계, 다른 고객과의 관계 이런 것까지 다 구현해야 되기 때문에 범위 자체가 너무나 커요. 그래서 이 소셜 CRM이 범위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책 뭐 403페이지에 보시면 뮤직 회사의 소셜 CRM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시고 이렇게 활용되는구나 소셜 CRM이 하시면 됩니다. 그 콜드플레이라는 그룹의 회사거든요. 그걸 통해서 어떻게 했는지 멋있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CRM에 대해서 엄청 길게 알아봤습니다. 매우 중요한 포인트를 가진 꼭지고요.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CRM이 어떤 거고 CRM이 어떤 능력을 가졌으며 이 CRM은 어떠한 CRM으로 정의되기도 한다. 뭐 이 CRM도 있고 소셜 CRM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과 어떻게 역할이 다른지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아셔야 전체적으로 이해하셨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CRM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 주 동안 총 2주 동안 했죠. 그래서 여기까지 강의를 했습니다. 1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기말고사에 대한 공지는 공지사항에 나와 있으니까 꼭 확인해 보시고요. 모르시는 부분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란이라든지 메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질문 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말 자체도 여러분들과 저는 고객 관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채널을 다 열어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저와 관계를 만드시기 위해서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호작용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움직이주셔야 서로 상호작용이 가능한 거죠. 제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고객이지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저도 한 사람의 고객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호작용을 생각하시면서 이번 주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